저는 외래 3파트의 임순현 파트장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인트로에 제가 동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시간도 짧고 선생님들 근무 후에 좀 피곤하시니까 동영상 안 넣고 그냥 사진 한 장 딱 넣었어요. 딱 보시면 어딘지 뭐 수술실 같죠? 머리에 이렇게 쓰시고 수술실에 건장한 30대 남자 누워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강남에 있는 안과라고 하거든요. 로컬 안과. 강남 안과에서 지금 보시면 되게 다급해 보이는 거 보이시잖아요. 딴 게 아니라 안검하수 수술을 위해서 안과 수술실에서 시술을 받던 이제 남자 건장한 30대 환자인데 수면 마취 저희가 진정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이제 거의 마취 상태로 해서 빠지면서 이제 사망을 했어요. 사망까지도. 이 30대의 건장한 남자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진정 치료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 경찰에서 CCTV 확인을 했겠죠. 근데 CCTV 확인을 딱 해보니까 워낙에 저희가 진정 중에 해야 되는 산소 포화도라든지 활력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술 과정에서 발생을 한 어떻게 사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교육을 열심히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목차는 치료부터 진정 기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뭐 어디서 딴 데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료 규정 내용 보시면 여기 5.4에 진료 치료 규정이라고 해서 성인 소화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규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9월에 인증평가 진행하실 거잖아요. 인증평가 때도 그럼 여기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OCS에 딱 이렇게 진료 규정 찾아보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정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정은 이제 약물을 써서 이제 중등도 진정이나 깊은 진정을 유도를 하는 거고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정 치료라 하는 개념은 저희가 환자의 불안과 통증을 최소화해서 검사나 시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등도의 진정이나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약물을 쓰는 기술을 진정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진정치료 이렇게 사진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 혹시 자세히 보시면 보이는데 이게 주사기에 바늘까지 꽂혀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좀 세밀하게 또 조정이 필요한 또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치료를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진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단계에 따라서 치료적 목적의 이제 진정 단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음. 여기 딱 보시면 최소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전신 마취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진정 치료를 하는 단계는 중등도 진정과 깊은 진정 정도의 단계입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의식화 진정은 중등도 진정 정도의 진정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중등도 진정은 이제 약물이 투여되고 나서도 가벼운 자극이라든지 말소리에 반응을 하는 정도이고 기도 확보가 필요하지 않고 자발호흡이 있는 상태고 심혈관 기능은 되게 잘 유지가 되는 상태를 중등도 진정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정이 된 상태를 깊은 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약간 호흡이 조금 더 약해지는 단계기는 하지만 심혈관계 기능은 되게 유지가 됩니다. 진정 치료를 할 때는 적정한 진정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딱 캐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내의 진정 적용 대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술이나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원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술 검사들이 있겠고요.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깊은 진정보다 더 깊은 수면 진정이 필요한 마취 정도의 이제 그 수술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응급 처치를 위한 진정 진통제 사용이라든지 저희가 혹시 선망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뭐 진통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물이 치료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정 치료 제외 대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기록지 작성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되죠. 진정 약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약물의 종류는 성인이랑 소아가 조금 다른데요.
성인 약물로는 진정 수면 약물로는 미다졸람, 프로포폴, 로라제팜, 덱스메데토미딘, 어, 레미바졸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발음이 어렵네요. 마약성 진통제로는 페치딘, 펜타닐, 레미펜타닐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량제로는 플루마제닐 그리고 날록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아는 성인이랑 비슷하게 진정 수면 약물로는 미다졸람도 있고 그리고 포카랄이라는 시럽 제제가 있고요. 케타민, 덱스메데토미딘 그리고 치오펜타닐 소듐이랑 프로포폴 정도가 이제 진정 수면 약물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로는 그다음에 페치딘 그리고 기량제로는 플루마제닐이 있습니다. 약물을 잠깐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들 제일 많이 쓰시는 진정치료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시는 미다졸람이고 온셋 타임이 IV로 줬을 때 1분에서 5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이 1시간에서 한 두어 시간 그래서 1.5시간 정도 된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가 덜 불안하고 기억이 잘 안 나게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알코올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미다 같은 거 조금 용량도 좀 늘어나고 약물로 좀 세데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하얀색 약물 프레조폴이라고 해가지고 쓰시는데 온셋 타임이 30초에서 60초입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딱 투여되고 나서 바로 거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모니터링하고 환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조폴은 온셋 타임도 짧을 뿐만이 아니라 약을 끊고 나서도 환자가 각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또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간질 환자, 발작 기왕력 환자에게는 금기인 거고 이게 지방이 약간 있기 때문에 지방 제제이기 때문에 지방대사 이상자한테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라제팜, 아티반이 있겠는데요. IV로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생각보다 조금 길게 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진정 약물로서 에어웨이 잘 보셔야 되는 거고 하이포텐션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덱스메데토미딘, 프리스덱스 발음이 어려워요. 프리스덱스인데 이것도 뭐 중환자실이나 아니면은 소아 진정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센 타임이 5분에서 10분, 그리고 듀레이션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거고요. 금기로는 저혈압, 섬액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진정수면 약물 거의 모두가 해당이 되지만 진정수면 약물에다가 이게 마취는 아니고 그 진통제를 같이 투여를 하시게 되면 얘네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세데이션이 되게 심하게 더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감량하시거나 환자의 상태를 조금 더 신중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미마졸람 같은 경우에는 온셋 타임이 1분에서 2분 정도로 돼 있고요. 듀레이션이 10분에서 40분 정도로 굉장히 짧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들어와서 이제 페치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페치딘은 IV로 해서 1분에서 3분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워낙에 페치딘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로서 기량제로는 날록선을 사용할 수 있겠고 벤조다이아제펜 계열이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히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온셋 타임이고 듀레이션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 거 있습니다. 이것도 날록손으로 기량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레미펜타닐 중환자실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레미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루로 돼 있어서 희석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급성 호흡기 억제나 섬액, 저혈압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량제로 말씀드리는 프루마제닐, 벤조다이아제펜 계열의 기량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이 프루마제닐에 대해서 제가 교육하거나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온셋 타임은 1분에서 3분이고 듀레이션이 1시간 이하예요.
근데 아까 제가 미다졸람도 말씀드렸지만 미다졸람이 한 1.5시간, 한 두어 시간 된다고 했고 이런 벤조다이아제펜 계열의 약물들이 지속 시간이 보통 2시간에서 6시간 평균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량제로 쓰이는 프르마제렐은 1시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쓰고 나서 환자가 뿅 깼다 하고 안심을 하는 순간에 환자는 안심을 하고 나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프르마제닐의 효과가 떨어질 때 이 진정 약물의 효과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낙상 예방 활동 계속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이제 외래에서 근무할 때 외래에서 환자가 이렇게 젊으신 건장한 중년의 남자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외래 날짜 진료 변경하시고 싶다. 그걸 오셨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딱 했더니 지금 그림 잘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환자 눈 감고 있죠. 분명히 저랑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눈을 감더니 발라당 뒤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외래 접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걸려 넘어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환자가 갑자기 뒤로 뻑 하고 넘어지는데 머리나 부딪히시지 않았을까? 이거 낙상 사고인데 CPRS는 써야 되나? 엄청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외래 내원을 하시기 전에 내시경실에서 내시경을 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딱 프르마제니를 맞고 뿅 깼겠죠. 그러면서 외래 예약 변경하러 가야지라고 해가지고 외래에 오셨다가 이제 이 약 프르마제닐 효과 딱 떨어지면서 이제 미다졸람 효과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효과가 올라오면서 갑자기 또 수면이 되셔가지고 진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낙상을 했던 사고가 진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정말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시경 설명하실 때 차 갖고 오지 마셔라, 보호자 같이 오셔라 이런 것들 되게 뭐 환자분들 좀 말 안 듣고 선생님들 힘드신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록소는 좀 전에 이제 마약 진통제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날록소는 마약 진통제의 기량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카티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화진정약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미다졸람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이들 시럽으로 해서 쓰는 소아나 신생아들한테 쓰는 포크랄이라는 시럽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포크랄 케타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포크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선생님들 먹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써요. 진짜 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린 아이들한테 이 진짜 쓴 약을 먹이는 것도 솔직히 되게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먹여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텐데, 소아병동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먹다가 막 아스피레이션 돼가지고 막 입술이 새파래지고 막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먹일 때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되고 아이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포크랄이 있고 그리고 로컬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케타민, 로컬 뭐 PS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케타민 같은 것들도 있고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랑 타입 분비를 그러니까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웨이 같은 것들도 매니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프리세덱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렉탈에다가 쓰기도 하는 치오펜탈소듐, 펜토탈소듐이라고 해서 그 약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프로폴도 소아에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소아 진정할 때 프리세덱스를 좀 쓴다, IV로 많이 쓰신다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병동에 지금 그 소아 병동에 진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프리셀렉스 오더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되게 오더를 되게 자세히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두 개 잡고 의식화 진정이랑 뭐 MRI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갈 거고 아침에 재우지 마셔라 이런 내용들도 있고 프리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딩을 한 다음에 메인터너스 오더로 해서 용량으로 해서 유지를 하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이런 오더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펜타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플루마제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량제, 아까 말씀드렸죠? 벤조다이아제펜 계열의 기량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아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중등도 진정이랑 깊은 진정 정도로 성인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워낙에 소아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도 작기 때문에 소아마취학회에서 이제 진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소에서 중등도 정도의 진정을 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크랄, 처음에 이제 포크랄로 해서 아이 먹여서 진정을 유도를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은 미다졸람을 사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관리 이제 신생아 쪽을 또 보시면 케타민도 사용할 수 있다. 미다졸람까지도 해서 만약에 세데이션이 안 되면 케타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워낙에 신생아랑 소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 병력, 정신 상태, 약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을 주입을 하거나 할 때는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 치료 절차에 대해서 이제 진짜 진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정 처방이 딱 나면 이제 진정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겠죠. 검사 동의서와는 다르게 의식화 진정 동의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으로 이렇게 의식화 진정 이렇게 처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의서를 선생님들이 받으시겠죠. 그래서 환자의 특이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설명 사항 등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인. 사인 누락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꼭 사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 부모님들이 사인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리 사유라든지 그리고 사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 치료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는 진정 기록지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처음에는 진정 치료 전에 환자가 진정 치료를 해도 될 것인가 하는 평가를 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우선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성인은 8시간 정도 금식을 유지를 하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청량음료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모유는 4시간 정도 금식을 안내를 하고 있고, 보형식이나 분유 같은 경우에는 한 6시간 정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키 체중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바이탈 사인, 그리고 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환자의 신체 상태 분류와 그리고 의식 상태, 기도의 이학적 검사, 뭐 드시는 약물 같은 것들, 병력 같은 것들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정성 평가 시트에 딱 들어가면, 서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의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클래스 1부터 4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환자의 입을 벌려서 구강 상태를 확인을 해서 클래스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고요. 클래스 1이 제일 문제없이 건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사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그 미국 마취과 학회에서 환자의 신체 상태를 분류하는 그레이드인데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1단계. 제일 좀 안 좋은 그런 분들은 이제 6단계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환자 상태 분류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정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진정좀 평가하고 진정 치료 전에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될 텐데요. 모니터링을 할 때는 뭐 혈압, 맥박, 바이탈에다가 산소 포화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이제 심전도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진정 점수를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되는데, 진정 점수는 반응이 없는 거, 아무런 꼬집어도 반응이 없는 그런 게 0점이고, 그리고 저희처럼 정상으로 움직이는 게 5점입니다. 조금 반대예요. 기하학적 검사랑 기도의 이학적 검사랑 신체 상태 분류는 오히려 점수가 그러니까 뭐 0점이나 1점으로 해가지고 1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정상이었는데, 진정 수준 점수는 5점이 정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정 치료 중에는 계속 의약품 투여 후에 5분에서 10분 간격 사이에 환자의 모니터링 기록 같은 것들 지속을 하면서 진정 점수 계속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진정 후에도 모니터링 지속을 하고 저희가 퇴실 기준에 따라서 퇴실을 하시게 됩니다. 퇴실을 할 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퇴실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퇴실 측정 도구가 있어요. 퇴실 기준 측정 도구. 거기에서 9점 이상이 되어야 퇴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진정 검사를 할 때마다 회복 단계 시에는 낙상 교육을 해주시고 보호자나 환자에게 안내문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퇴실 기준 9점이 충족이 안 됐더라도 의사의 확인 후에 저희가 이제 퇴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퇴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저희가 퇴실 기준이 호흡, 순환, 죄송해요. 피부색, 죄송해요.
제가 지금 빛 번져서 잘 안 보여서 의식호흡이죠. 그렇게 의식 운동 이렇게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9점 이상, 0점부터 2점 해가지고 총 10점이 만점인데 9점 이상이어야 가는 건데 퇴실기 중에 충족이 안 되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호흡도 괜찮고 호흡 맥박이 호흡이라든지 지금 환자분 세츄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잘 되면 모니터링을 종료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정치료 중에 저희가 제일 무서운 게 응급 상황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진정 상태가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아니면 마취 상태로 진입하는 경우가 저희가 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진정 약물을 바로 중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환자 빨리 깨워야 되는 거고 바이탈 사인 측정해서 이 사람이 호흡 정지가 있진 않은지 심정지가 있지 않은지 빨리 확인을 해서 CPR 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저희의 목표는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해서 환자가 깊이 진정되지 않도록 딱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서 시술이나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치료 프로세스 성인이고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점 평가하고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이나 세츄레이션이 괜찮으면 이제 약물 투여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처음에 미다졸람 한 1ml에서 3ml 정도 써봤다가 세데이션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보다 1, 2mm 정도 한 번 더 주고 한 두 차례 정도 더 준 다음에 검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검사 폐기를 하고 못 하는 거고요. 날짜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가능하면 검사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진정점 평가를 한 다음에 포크랄 시럽으로 해서 주로 쓴다고 했으니까 포크랄 시럽으로 해서 트라이를 해봤다가 이제 케이지에 따른 용량으로 해서 이제 투약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세데이션이 안 되면 워낙에 처음에 줬던 용량의 한 30% 정도를 한 번 더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미다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도 검사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검사나 시술은 연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지 볼 건데요. 이 기록지 OCS 기록지예요. 근데 저희 지금 다들 알고 계시죠? 차세대 OCS 하고 계시는 거. 차세대 OCS가 들어오면 요 뒤에 기록지 내용도 바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내용 말씀을 드리면 병동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 이름에서 우클릭 하시면은 의식화 진정 기록지 있고요. 이거는 뭐 옆에는 저희가 CT, MRI 있을 제가 거기 담당이니까 거기는 진정 기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진정 기록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기록지 이번에 이제 진료 일시 확인하신 다음에 신규 서식 작성이라는 거를 누르시면 진정기록지가 이렇게 OCS 창이 뜨는 거고요. 거기 내용 이렇게 보시면 처방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처음에 진정 전에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진정점 평가 버튼이 있습니다. 진정점 평가 버튼 딱 누르시면 이렇게 EMR 서식이 짠 예쁘게 열리면서 그 내용 하나 필수값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정 중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투약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검사 시술 시간, 종료 시간, 퇴실까지 이렇게 환자의 바이탈과 세츄레이션 그리고 진정 수준을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시간을 누르셔도 여기 입력 부분 활력증을 넣는 여기 입력 부분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입력 부분에 여기 화살표 누르셔도 이렇게 단계에 따른 거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진정 수준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옆에 보시면 처방 정보라든지 그리고 저희 간호 기록 넣으시잖아요. 진술문조에 누르시면 이렇게 진술문 저희가 많이 쓰는 기록 뭐 내시경실이나 저희 CTMR도 마찬가지인데 자주 쓰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문으로 해서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퇴실하기 전에 아까 9점 이상의 퇴실 점수, 퇴실 기준 측정 도구에 따른 점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퇴실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시간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일시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기록이고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바이탈이라든지 환자 모니터링한 내용들, 진정 수준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간호 기록까지 되어 있고 퇴실 점수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요 내시경실은 이렇게 메디케이션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던 내용이고 요거를 저장을 딱 누르시면 EMR에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 기록 같은 거 내용 보시면 아까 퇴실할 때 환자 보호자에게 낙상 교육한 거 안내문 제공 이런 내용들까지 저희 간호사들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인증 앞두고 좀 중요한 내용들을 찝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